쪽에 고지인데 그게 그 고지를 놓고서 중공군하고 유엔 한미연합군이 엄청나게 전투를 했는데 하루에 폭탄이 뭐 몇만 발이 서로 쏟아지고 그 정도로 굉장히 긴 전투를 했는데 거기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아버지가 거기에 참전했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거기가 동작도 보내고 참배하고 바로 글로 날아갔어요. 근데 복잡한 전투가 있었다는 건 우리 대한민국 전사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물론 저도 제가 장기 출신으로 제가 훈련 받았지만 복잡한 전투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제 그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우리 국회에서 2차 상륙작전하고 복잡한 전투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도 또 몰라. 이게 우리 안보 교육이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그 안보 단체나 이런 데 보면 자꾸 회원들이 고령화되고 있고 신규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나 그다음에 우리 보훈단체 이런 스스로 고유 사업으로 회원을 계속해서 리크루팅할 수 있는 그런 고유 사업 예산 같은 걸 좀 확보를 좀 하시도록 그렇게 사실은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그런 것들 지원을 해드려야 돼요. 보이지 않게. 근데 보수 정권들이 전략이 없어요. 저 진보 정권들은 어떻게 하면 생태계를 만들까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그런 거를 세포 분열을 하고 증식을 시킵니다. 근데 저희들은 보면 보수 단체들 스스로 자기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고유 사업의 예산 항목 이런 것도 안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나라 보수 단체도 그렇고 지자체 장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강원지사 최문순 지사도 생태계를 만듭니다. 강원도가 얼마나 저 옛날에 보수 지역이었어. 다 저렇게 합니다. 우리 단체들이 우리 지자체 장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서 남들이 못 보는 거 다 하고 말하지 않아도 가려운 거 긁어주고 그런 거 미리 인식을 못 하고 계시면 이런 거 혹시 피우라고 불을 떼드리고 이런 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freedom is not free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거 지키려는 노력을 누가 하느냐. 제가 어디 안보단체에서 책자를 발행했는데 제가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보면은 다 나눠주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평등이 전부 다 완전 우선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저희들이 배울 때 정말 보면은 옛날 우리 군인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정말 촉이 좋았다. 그때는 자유와 평등을 놓고 대비를 시켰어요. 자유를 택하래 평등을 택하래. 요즘 다 평등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유를 10분만 박탈당하면 자유가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바로 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유 박탈해가지고 어디 감옥 같은데 소령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거 체험하는 데 가서 거기서 사람 들어가면 딱 서 있어야 되는 그런 형틀이에요. 감옥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바깥에서 문 딱 5분만 잠근다고 해보죠.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막 완전히 그냥 막 공포에 떠니다. 5분 내에 풀어줄 거 뻔히 알면서도 거기 가면 5분 내에 기절할 것 같아서 공황이 와요. 자유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나눠주는 평등 이거에 전부 접근하다하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국권을 빼앗겼을 때 피지배 국가로서 얼마나 이게 엄청난 건지 이런 거 다시 접근해. 자유와 평등 이게 두 개 딱 놓고서 다시 배우시. 맞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가 중국을 좋아하고 지금 막 청와대 붙어가지고 지금 중국을 쳐다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 중국이 우리나라 통일되는 걸 막은데 우리가 한국전 할 때 제가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우리는 간다고 별로산으로 하면서 우리 전투 이거 있잖아요 KBS에서. 근데 그게 우리가 국방군이랑 인민군이랑 싸운 거는 대전 쪽이 3개월, 4개월이 다예요.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중공군이랑 싸운 거야.
근데 그거 아무도 몰라요. 우리 중공군하고 싸운 거에 대전 초기 3개월만, 3, 4개월만 북한이랑 싸운 거고 나머지는 중공군이랑 싸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 별들라고 그러고 그걸 아무도 몰라.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방공 영화 잘못된 거예요. 네. 아까 이제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국에서 가면은 상감령 전투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 자기네들이 그 상감령 전투라고 그걸 중국에서 최고의 그 우리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 정도로 자기네들이 그 싸웠었던 그것이 저기 피해 능선 고지라고 저기 하면 있어요. 그것을 자기네들이 진 전투예요. 우리가 다 막아낸 전투인데 저기는 상감령 전투라 그래갖고 중국군이 6.25 전쟁사에서 아주 피나는 업적을 남긴 걸로 그렇게 소개하는 그게 있는데 그건 우리는 잘 몰라요. 상감령이 어디야 이래갖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자식들 뭐 옛날 우리가 진짜 그들은 그 당시는 인해전술이라 그래갖고 사람 숫자를 가지고 달아들어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고지를 이제 지켜내고 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DMZ 들어가갖고 4km 안에 다 들어갔어요. 여기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건 못 하는데 그 안에서 그 휴전을 앞두고 이제 땅을 하나라도 그 휴전에서 점령 지역 기준으로 해서 선을 긋도록 이제 휴전이 간이 협정이 되니까 이 중공군들이 그렇게 해갖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그 하나 고지를 뺏었다 이렇게 뺏어요. 그렇게 막 수만 명이 들어가서 죽고 그래갖고 이제 그게 상감령 전투라고 중국에서 하는데 우리는 상감령 전투가 도대체 뭐야 하고 이제 그 육대에서 뒤져서 보니까 이 자식들이 이게 뭐 근데 그 자기네들 신화를 만든 거죠. 신화. 얼마나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그 피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감령 전투 그게 중공군 전사에 그게 이제 자랑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 역사적인 것은 더 많죠. 뭐 여러 가지 이제 6.25 전쟁사에서 실질적으로 미군도 오고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싸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6.25 전쟁이 50년 6월 달에 6월 25일 날 발생하고 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됐어요. 3년 1개월이에요. 3년 1개월이 이제 6.25 전쟁 기간인데 6.25 전쟁 기간에 이제 북한군하고 싸운 것은 그쪽에 1.4후퇴 이전에 그러니까 그때 6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거기 10월 달까지 10월 며칠까지 북한군하고 싸웠어요. 그 이후에는 중공군들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휴전이 지금 저기 아마 2년간 휴전을 하려고 협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교착이 됐어요. 전선에서 이제 밀고 당기는 건 이제 안 하고 거기서 땅을 조금 더 하니까 그러니까 미군들은 자기네 지역을 이거는 한 치를 더 뺐든 덜 물러가든 자기네들하고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요. 자기네들은 휴전 갈 때까지 그냥 그 지역만 더 밀리면 밀린 데 가서 지키고 있다가 하면 되고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지형지물로 봐서 하나가 더 뺏는 그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파라호라고 하는 춘천에 그는 거기 옛날에는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별 많지 않았어요. 북한에는 뭐 수력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말하면 구만리 발전소 그거를 두고 수립단 밀고 땡기고 한 그것은 근데 미군들은 그냥 공중 지원 사격 지원 정도는 해줬어요. 전쟁 때 뭐 군수 지원하고 뭐 이런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고지로 올라가서 뺏기는 싸움을 육탄전을 한 것은 우리 군인들이에요. 우리 군인들 외국 군대들은 와서 그냥 서포트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휴전선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으면 이 휴전선이 38도선인데 휴전선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 지역은 거의 똑같아요. 38선은 왜 그러냐면 판문점을 여기다가 세웠거든요. 개성에다가 요걸 우리가 휴전을 깨지 않으려면 이걸 판문점을 깨면 휴전이 깨지거든요. 휴전 배선자 그러니까 요거는 건드리지 않고 요걸 지난 요쪽은 그대로 피해가 안 싸웠어요. 여기만 이쪽에 강원도 지역에 철암 철원
경기도 철원을 시작해서 이 지역이 철의 삼각지다 그래서 수만 명이 거 가서 죽은 거예요. 그 죽는 것이 미군들은 가서 그건 어떤 지형지물이나 그거 하면 미군들이 있으면 달가서 있지 않아요 중국군이. 한국군이 있는 곳만 없거든. 한국군이 있는 데가 와갖고 그걸 해서 거기를 뺏기면은 또 막 다시 그 말이야 목숨 걸고 봐서 뺏어라 그러면 막 또 막 그 가서 죽으면서 그것도 갖고 또 그 제대가 또 소실되면 또 다음에 또 와갖고 또 이러면서 그 지금 현재 휴전선 이쪽이 지켜진 땅이에요. 그 외국 군대들이 와서는 자기네들은 와 있는 자체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이제 뭐 공중 지원 간혹 해주고 포사격 해주고 그 나머지 실질적인 그거는 그렇거든. 그때 아까 그 의원님 얘기식으로 중공군하고 우리가 싸운 거예요. 중공군 뭐 몇 개 병단이 그냥 뭐 물고 내려오고 우리 흥남부두 전투, 장제로 전투 이런 것도 중공군이 와가지고 다 빼앗으니까 미 해병 일사단이 거기서 포위가 됐잖아. 근데 거기서 그 스미스 대장이 뭐라고 그래, 스미스 장관이 뭐라고 그러면서 후퇴를 했냐면 해병대가 후퇴라는 말이 없잖아. 그래서 후퇴하라가 아니라 명령이 우리는 전진한다. 다만 방향을 바꿔서 전진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후퇴한다는 말 안 하고 우리는 전진한다. 다만 방향을 바꿔 전진할 뿐이다. 그래서 그 장제로 전투에서 막아줘서 흥남 철수가 가능했던 거고 그런 거니까 그거 다 잊어먹고 있지. 우리 아직도 분단이 돼 있고 그 전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제양군인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국방부가요. 예. 정말 준비 안 했다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대한민국이 문민화됐잖아요. 근데 다른 부서들 보면 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정년하고 나서 다 퇴직해가지고 갈 그런 공기관들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군인들이 아이가 군인 출신들이 대통령 하시고 막 이러니까 세상이 우리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나도 못 해놓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문민화되고 나서라도 국방부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장성들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장성들이 제대하시고 나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잘 모르시잖아요. 사업도 모르고. 예, 잘 몰라요. 이분들이 퇴역하고 나서 갈 수 있는 이거를 사회적인 이거를 만들어 드렸어야 돼요. 예. 다른 부서도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 군인들 국방부들 그래서 별 출신들이 퇴역하셔가지고 제대로 예우 받을 데가 없는 거야.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디 그냥 뭐 학교 주변이나 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데서 그것도 사실 뭐 학이라도 있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이 패스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건 뭐 그런 거 누가 제대로 된 수준이 있는 대통령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특히 지금 정부에서는 장군 출신들도 없더라고요. 특히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내가 보면 조심해요. 우리 장군님들 들으시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장군님들도 대선하면 문재인이 이긴다더라 주로.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똥별들이라 그랬어. 똥별. 이쪽에 확 갔다가 이렇게 확 갔다가 아닌가벼 또 오고요. 그러니 평생 나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모시면 그 장군들이 그러시겠어. 그러니까 한 자리 잡으려고 이렇게 뭐라 누른 거야. 그 잘못된 거야. 대통령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 없고. 내가 군에 있을 때 그 대만 군대를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대만 군대. 대만 군대가 옛날 대만 군대가 이러면 아주 부패하고 그 한 군대의 상징성 용어가 대만 군대예요. 그 중국군하고 싸우다가 그 수적으로나 장비나 모든 것이 중공군 그 모택도의 군대보다는 훨씬 나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으로부터 이게 멀어지면서 또 이게 그 홍보가 그리고 군인들이 정신사세가 잘못돼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갔는데
그리고 나서 대만을 가봤는데 대만이 지금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맞짱 뜨려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대만 지금 못 건드려요. 대만 군대를 미국이 그걸 하지만은 진짜 그 대만 그런 그 국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대만을 지금 그를 시진핑이가 지금 함부로 들어붙지를 못해요. 그만큼 정신력으로 군사력으로 강화돼 있어요. 저기가 대만 군대가. 그래서 그 대만 군대를 갔는데 대만 군대는 거기서 여러 가지를 이제 내가 많은 것을 그 보고 느끼고 와서 이제 그 보고서도 내고 이러는데 첫째 군인들이 정신 자세가 딱 돼 있어요. 그거는 군인들은 그 군인들이 이제 그 있는데 복지의 제도부터 시작해서 들다 보니까 군인은 그게 딱 가잖아요. 그러면 정년 해가지고 딱 정년 퇴직만 하면은 다 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 군인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딱 끝나고 가면은 그 대만이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조금 더 큰 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다 해가지고 자기 연금 받는 것에 30%가 다시 내요. 국가에다가. 내면은 거기에서 집 뭐 이런 거 다 해줘. 그리고 병원 뭐 이런 거 하여튼 그 자기네들이 그런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정년 퇴직하는 데 대해서 그걸 거는 거예요. 그까지만 가면 자기는 국가에서 다 그거 해주는 그런데 그 정년 퇴직을 하는데 아주 엄하게 다루는 거예요. 군인들을 정년 퇴직할 때까지 적당히 해갖고는 군대 생활을 제대로 번쳐내지 못하도록 짠짠하게 조이는 거예요. 군인을.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눈이 바짝바짝하지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대만 군대가. 그리고 그 무기가 있는데 대만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으로 가지고 사는 나라거든요. 대만이라는 나라가 경제 체제가 중소기업인데 이게 큰 그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돈의 규모도 작잖아요. 자본금도. 그런데도 그 나라는 그 미국에서 받은 무기를 다 개조를 했어요. 개조를 해갖고 최신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F-35 뭐 해갖고 최신 모델인데 그 자기네들 그 모델은 구형 모델에다가 최신형 그런 것들을 전자부품들을 사다가 다 바꾼 거죠. 기능은 최신 거도 하고 외형은 그 구형 모델. 그래가지고 그 군대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자체를 데리고 갖고 오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국방 예산이 들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주 사격 통제 기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어 기술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다 자기네들이 중소기업의 그 전문 기계 그게 해갖고 돈을 다 개조시켜놨어요. 그 무기는 외형으로 들고 있고 외형상의 그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최신 미국의 그 무기들을 다 갖다 교체를 해가지고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딱 하면 그 여러 가지 그 신무기도 공개를 잘 안 해요. 자기네들 갖고 있는 비밀을 우리는 뭐 있으면 다 뭐 외부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 핵무기의 어떤 그것은 개발됐을 거예요. 뭐 이스라엘식으로 자기네들이 방어를 위한 그건데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딱 그게 돼 있어가지고 중공 그 시진핑이 뭐 큰절 쳐도 본토를 함부로 넘보질 못해요. 그렇게 이게 대만 군대가 아주 딱 돼 있더라고요. 그 가서 보고 그래서 그 갔다 와서 보고서도 내고 뭐 이런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 그 의지가 지금 우리는 국민들 의지가 지금 그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바보스럽게 해왔냐면 우리가 이제 군사력이라는 건 보통 뭐 이제 종합적인 경제력 이런 뒷받침이 돼서 전략이 형성되는데 그 북한 쪽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해가지고는 이 전력을 그걸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아무리 미술하고 꽁시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쟤네들이 딱 핵개발이나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잖아. 그럼 우리가 그걸 딱 알아채고 그걸 어떤 정권이든 경제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퍼주고 있었어요. 우리 후보자님 그 안보 의식이나 그 여러 가지 그런 게 상당하신 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야, 모든 후보 중에 이게 최고인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야. 부장님 진짜 최고입니다. 모든 후보 중. 예.
세우는 거예요. 내가 고생합니다. 예.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집 찾다고 아니, 치료했잖아요. 나라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매너가 된 게 이제 와이스 때도 네, 목매너가 네, 됐잖아요. 네. 그때 제가 경험을 한 게 하나회 장성 첫 개로. 퇴역하신 그분 이제 순위 꺾이신 거지. 그 당시로서는 본인이 하나회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양반이 1등이었어. 그러니까 1등은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회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평생을 중국을 위해서 나는 한 거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꺾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후회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말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없어야 된다. 그 생각을 했었던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그 정권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모든 부처에 이제 퇴역하고 나서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군인을 하신 분들은 정말 사회를 몰라. 그럼 이 양반들이 제대하신 다음에 퇴역하신 걸 갖고서 사기 당하지 말아야 되고 사업에 아껴야 되고 그분들이 온전하게 그래서 대만처럼 못 가고 할 수 있는 적어도 일정 정도의 그 버퍼 피리어드 뭐 그럴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과정을 거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급속한 그런 금단현상 없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소프트랜딩 하실 수 있도록 그걸 국가 시장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권 바뀌고 나서 이거 뭐 문민 정권이다 이래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챙긴 대통령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장성들뿐만 아니라 연관 장교분들도 그런 교육을 퇴역 후에 전역 후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줘서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만들면 잘 적용해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특히 그 군에 계신 분들은 사회 민간이라고 많이 다릅니다. 오로지 군 나라를 위해서 지켰기 때문에 제가 저희 작은아버지를 몇십 년을 지켜봐서 너무나 잘해요. 저희 아버지는 저는 이제 저도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훈강 출신이라 저는 지금도 군 생활인데 군대가 편했죠 저는. 근데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군인들이 비행기 타도 그 미국 국민들은 군인들을 안내해주고 앉으라고 버스 클래스로 이렇게 군인들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게 상당히 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대를 군발이라고 치고 가고 정말 역사의식도 없고 뭐 6.25 참전, 베트남 참전, 뭐 고엽제 피해 되게 많잖아요 안보단체가. 근데 마치 그냥 군대는 빼겨서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 치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좀 활성화돼야 되고 그러면서 안보 체험 교육이 들어가면서 전역 장병들에 대한 전역 뭐 장성들이나 뭐 연관 장교들도 같이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민관이 같이 다 행사를 하게 되면 1번으로 제한군 회장 소개를 일받다로 해요. 근데 우리나라 하면은 저기 구회사 행사하면 구청장 하는 선수들이 지가 대장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행사를 할 때는 차라리 제가 노인 회장 일본으로 하니까 제가 노인 회장 일본으로 보시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행사에서 국가 행사 의전에서 예를 들어서 제한군인의 막 이러면 제일 큰 단체고 이런 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뭐 어떤 정권이다 그래서 폄훼되고 폄하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전통 국가가 만들어야지.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송파의 사무국장님을 여기서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고 안보의식이나 어떤 역사관이나 이런 게 저희 후보님이 가장 방금 말씀하신 뛰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실제로 가장 그래서 알고는 있으면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보님이 꼭 서울시장이 11월에 마음을 모아서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저 또 스케줄 네. 우리도 그렇고 네. 우리 회장님도 그러시고. 사진 하나 찍고 이게 사진을 보통 저 태극기가 다 보이게 어떻게 하시나요? 다 보이게? 의자를 빼고 의자를 빼고 회장님 모시고 예, 전체 다 하고
예. 동현아. 하나만 하고 지금 혹시